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지난달에 6.19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야말로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이슈가 되는 부동산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뉴스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세가율 1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던 이 전세가가 올해 들어서 주춤합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2.4%로 지난 1월 이후 최저 기록을, 그리고 주택종합 서울 전세가율도 6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전세가율로 이제 전세 재계약 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 원가량, 2년 전보다 8천만 원가량을 올려줘야 했다면은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3,137만 원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세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늘어난 공급 물량과 갭투자 성행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잔금 확보를 위해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어난 전세 물량이 이렇게 전세가 상승세가 꺾이게 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갭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늘어난 전세 물량 또한 전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전세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몰리는 곳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현재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기다리고 있는 변수가 있죠. 바로 강남발 이주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 둔촌주공부터 개포주공까지 이주 수요가 약 5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난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기에 따라서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디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 기획단은 올해 안으로 이 첫 사업 지역을 선정을 하고 5년 동안 50조억을 들여서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500곳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현재도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고 지원이 약 5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진전은 없었죠. 저희도 예전에 승인 창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을 했다가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에 적잖이 당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새 정부 뉴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이 기존의 이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대상지 선정 기준 정립이라던가 민간 참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슈 등 풀어야 할 문제점들도 많아 보입니다. 부디 이번 새 정부 뉴딜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구체적인 개발 방안 마련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면서 그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6.19 부동산 정책이 이번 달 3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서울, 부산 등 이런 청약 조정 지역 40곳을 대상으로 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LTV는 70%에서 60%로 그리고 DTI는 60%에서 50%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민 대상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자격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된다면은 종전의 기존 금융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집값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그 무주택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LTV 70% 그리고 DTI 60%를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5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어떨까요? 5억 원 초과이지만 6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LTV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가 이제 3억 원이죠. 그래서 2, 3억 원의 종잣돈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DTI 60%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소형 아파트 중위권 3억 원 돌파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또 저금리 시대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자 수요 또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1, 2로 잠실동에 리센츠 아파트가 있죠. 이 리센츠 아파트에는 전용 27제곱미터의 초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1억 9천만 원으로 강남 쪽방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최고가 7억 원 선으로 평당 5,500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물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매물입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급증이라 이런 높은 환급성으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맞는 가격인지 적정선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19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분양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마련된 대책이 되겠는데요. 이 6.19 부동산 정책 이후로도 인기 지역으로만 수요가 쏠리고 비인기 지역은 외면받는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인기 택지지구는 대출 규제 전에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청약 미달이 속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했었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37.98대 1의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천안, 사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 6.1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통장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가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한 주 동안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통한 부동산 뉴스였는데요. 더욱 자세한 뉴스를 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 안내 나가고 있으니 카페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은 다시 한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